LH 하면 또 놀라는 사람 질문들로 가져왔습니다. 민감한 거 들고 오셨죠? 두 발 네 발 달리잖아요. 많이 달면 좋은데 사격에 한번 참여해보고 감동 먹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좋은 거야? 미사일이 좋은 거야? 회사에서 되게 뭐라고 하겠는데 왜 LH 사업은 대한민국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500MD나 AH-1S 같은 항공기가 수명이 다 돼서 헬기들 교체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항공기고요. LH 체계개발이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현재는 지금 양산 계약을 마친 상태고요. 최초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 임무는 저게 대전차 공격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관 및 기계화 부대에 대한 경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분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셔본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아날로그 폰하고 지금 뭐 스마트폰 비교 자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은 2세대 항공기는 모든 거의 중심에 파일럿이 있습니다. 이제 항법을 한다든가 어디에서 어디를 찾아가는 거 항법. 지도 펴놓고 가죠. 지금은 뭐 전자지도에다가 항법도 그냥 미리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다 찾아갑니다. 이제 코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토미사일 같은 걸 쐈는데 사거리도 3km 좀 넘는 수준이고 유도 방식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드리프트도 생기고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근데 LH 같은 경우는 이제 청검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데이터 링크로 외부로부터 UAV나 지상부대나 이런 데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바로 미사일 쏘면 됩니다. 굳이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AGM 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 표적도 자동으로 관측하고 표적이 나오면 자동으로 추적도 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8km나 된 사거리가 확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표적이 더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열영상이나 광학 시스템 이 카메라로 보면서 이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니까 점점 좀 클리어해지는 겁니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그 사격에 한번 참여해보고 감동 먹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좋은 거야? 미사일이 좋은 거야? 통합을 잘한 거죠. 네, 통합을 잘한 거. 이거 둘 다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LH 사업이 진짜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례가 잘 없을 겁니다. AGM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시스템이거든요. LH도 시스템의 개발인데 이 두 개를 갖다 동시에 개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미사일은 국가연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헬기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미사일을 갖다 붙인 거고요. 근데 이게 동시에 개발이 됐거든요. 얘가 안정된 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얘도 계속 변하고 우리는 계속 그걸 반영해야 되고 시험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또 이제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기에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고 리스크 관리도 있었고 결론은 이제 작년 말에 2022년도 말에 각자 따로따로 전투적과 판정을 받아가지고 국방 규격화된 무기체계로 등재가 됐습니다. 무장 얘기 많이 해요. 특히 공대지 쪽 무장이 약한 거 아니냐? 많이 달면 좋죠. 네. 많이 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이즈에 따라 경량급, 중형급, 대형급에 따라 다 임무가 다르게 돼요. LH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파우드급의 약간 소형 헬기이고요. 아파치 같은 상당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대형 헬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무장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무장이 다르면 각각의 임무가 다르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캐파로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무장이 충분히 장착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GM 두 발 네 발 달리잖아요. 전차 4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그 정도 충분히 임무 수행 능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 레거시 모델일까요? 너무 오래된 모델 아니냐? 자동차에 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지금 그랜저 산다고 해서 왜 누가 40년 넘은 모델을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아파치도 마찬가지로 70년대 최초 비행을 하고 했던 비행입니다. 지금 와서 아파치를 왜 50년대 모델을 들여오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UH-60도 마찬가지죠. UH-60도 다른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H 후보 기종을 4개 기종을 두고 그 당시에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종을 LH의 레거시 헬기로 가져갈 것이냐.
돌핀이라고 해서 더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이제 지금 관공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최초 1970년대 설계가 됐다가 이후에 트윈 엔진으로 바뀌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한 1000대 이상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다는 이건 거의 레전더리 헬리콥터입니다. 굳이 이렇게 검증이 다 된 플랫폼이 있는데 다른 걸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지금 특성을 갖다 발휘를 하고 있고 N1, N2, N3라고 해서 계속 빌드업이 됐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풀체인지 된 게 우리 LH 따지면은 N5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은 역사를 같이는 하고 있지만 얘랑 얘하고 같은 헬기냐 하면은 이건 완전 틀린 헬기죠. 다른 얘기죠. 80년대 그랜저하고 지금 그랜저하고 이게 똑같은 그랜저 아니냐라고 하는 거랑 같은 크게 얘기죠.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요구도를 만족할 수 있는 레거시 항공기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앞에도 건도 달아야 되고 타수 달고 기타 임무 장비들을 잘 달아야 되는데 그런 요구 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했고 또 기술 이전이 잘 되고 후속 지원까지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선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업체를 가지고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EC15B1 버전이 우리 요구 조건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래도 무장이 달리는 항공기다 보니까 항공전자하고 무장을 서로 연동해서 통합하는 그런 설계가 가장 중요한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항공기의 외형에 의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항공기에 이제 무장을 달아서 운용하고 성능을 입증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고 성공적으로 그 부분들을 마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산 헬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운용자들한테 최적화된 우리 전투 환경에 가장 적절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종실 설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조종사들의 직접적인 이제 체형도 재고 몸무게도 맞추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사이즈의 조종실 그리고 조종관 만들어 놨고요. 개발하는 기간 동안 운영자들이 계속해서 시험 비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에도 참여를 했고 시험 비행에도 참여를 했고 사실 수백 건의 코멘트를 주고 그 코멘트를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갖다 하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업그레이드가 계속 있었습니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정비 그리고 후속 지원까지 이런 부분들이 항공기 개발에 반영돼서 우리 군이 나중에 그걸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우리가 항공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 요구사항을 항공기에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질문이긴 한데 두 분은 언제 처음 뵈셨어요? 수리온 사업하면서 뵀죠. 이분은 육군에 계시고 저는 수리온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벌벌 떨던 육군 선배였는데 지금은 제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팀장입니다. 팀장.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왜 생존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고 고도에 올라가서 다이브를 시작하는데 1.06을 찍어야 되는데 이 6%가 나질 않는 겁니다.